봅시다.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요 명제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m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맞아요. 얘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풀면 x가 이제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도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서 이런 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인수분해가 일단은 안 될 것 같죠? 되나요? 안 될 것 같죠 일단? 하여튼 알겠어. 근데 이제 어찌됐건 사실 재림 씨는 수투를 하셨으니까 이거 이제 수투 관점에서 좀 푼다고 하면은 이거 이제 4차식이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면 4차 함수가 될 거고, 근데 얘가 일단 서로 다른 시근을 가질 건지 아니면 뭐 허근을 가질 건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판별식 써볼게요. 요 식의 판별식을 써보면 t는 빼기 4m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음수면, 만약에 얘가 음수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해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수투 내용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자, 요런 4차 함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요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어요? 얘는 일단 자,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돼요? 그럼 1,0 지나겠네? 2 대입했을 때 0 돼요? 3 대입했을 때 0 되고 4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1,0, 2,0, 3,0, 4,0 다 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1, 2, 3, 4, 이런 거 지날 거예요. x축 이제 x축 위에 있는 1, 2, 3, 4, 지날 거예요. 근데 얘는 지수가 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1의 지수가 1, x-2의 지수가 1, x-3, x-4도 다 지수가 1. 이러면 지수가 이렇게 홀수면 이런 점들을 다 어떻게 지나간다고 했냐면 뚫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부분 찾고 싶어. 그러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돼. 그게 이제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의 이런 부등식을 풀면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x는 1과 2 사이 또는 3과 4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수학 툴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얘는 2차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은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공수 1 하면서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뭐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이런 건 이제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1학년한테는 이제 조금 떠올리기 어려운 풀이고, 그러면 결국에 사실 얘가 왜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왜 이렇게 나올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음수 곱하기 음수 또는 양수 곱하기 양수 또는 양수 곱하기 음수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부호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x가 1보다 큰 경우였고, 얘가 양수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가 양수냐 음수냐 가지고 이제 부호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여튼 봅시다.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그래서 자 봅시다. 얘네는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내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가 음수가 될 때는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일 때요. 그러면 x가 첫 번째 경우로 나눠서 풀면 돼요. 첫 번째. 아이고 뭐야. 다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라고 하면 얘는
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양수 곱하기 음수 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이러자면 자 근데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얘네들이 싹 다 0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얘는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보여기인데 m값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꼭지점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일단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내가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과 1에서 마이너스 3과 1 사이만 볼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이너스 3과 1이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얘가 요거니까 꼭지점이 2분의 1, m-4분의 1 제곱인데 m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최대값을 며칠 때 가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어찌됐건 우리가 얘네들이 요 부등식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잠시만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얘네가 요거에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집합 관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애들이 얘네들이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눴잖아요. 그죠? 얘네가 일단은 이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랑 1인 경우는 안 돼요. 맞아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그냥 0이 되어버리니까 그 이제 이 부등식 참이 될 수가 없잖아요. 1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경우를 두 가지 나눈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얘가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면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그런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x가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 맞아요. 근데 뭐냐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에 포함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대집합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얘네들은 싹 다 이걸 만족시켜야 하겠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 부등식이 참이 되려면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이 이번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애가 나오면 안 돼.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진짜? 왜냐면 여기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이 나오면 마이너스 3과 1 바깥에서 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포함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해는 여기서만 나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 P의 해는 여기서만 나와야 되겠고 여기서만 나오면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해가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으니까 즉 반대다. 여기가 양수였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해를 만족시키는 x가 있으면 안 되겠고 여기서는 해를 만족시키는 거 얘네들이 상관없겠네. 여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왜냐면 공집합도 사실 뭐 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다 할까요? 네. 그러면 요 경우 볼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만 해가 안 나오면 무조건 P까지 뭐냐면 마이너스 3과 1 바깥에서 해가 안 나와. 그러면 무조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해가 안 나와야 돼. 즉 얘네들 중에서 0보다 이 식이 0보다 작아지게 하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0보다 커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공수 1 할 때 여러 번 풀어봤었던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보도록이요. 근데 마이너스 3과 1이 어딘지 몰라. 우리 이제 마이너스 3과 1 바깥 부분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3과 1이 한 여기랑 여기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랑 이렇게 이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시키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이죠. 그럼 나는 이제 x가 몇일 때 얘가 최소값을 가질까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되시나? 근데 m 값에 따라서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가질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이너스 3과 1이 이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 여기고 여기 1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뭐 이제 여기 근데 이런 경우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판별식 이 2차식의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거 혹시 이해될까?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가 원래 꼭지점이었던 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과 1이 이쯤 있으면 꼭지점이 그냥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꼭지점이 x축 위에 놓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될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 얘가 항상 참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족시키는 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이제 2차 함수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쪽에 놓여 있을 거니까 0보다 작은 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이제 여기선 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될까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 대입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여기서는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져도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x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값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럼 뭔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도 대입하고 1도 대입하고 그래서 두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m이니까 1이죠. 그럼 그냥 1 나와 1. 근데 1은 원래 0보다 크잖아요. 얘는 괜찮아. 근데 이제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는 9, 3m, 4m이요. 그러니까 9 더하기 4m이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만족시키려면 m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겠죠? 되겠어요? 요 판별식을 써보시면 판별식 요거 m제곱 마이너스 4m이었죠? 그러면 m은 0과 4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m이 0과 4 사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여기선 애초에 해가 안 나와.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m이 당연히 0과 4 바깥이 되겠죠? m이 0보다 작거나 또는 m이 4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m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제 여기서 해가 안 나올 거란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m 값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이거랑 이거예요. 될까요? 근데 그러면 잘못했다. 이게 반대죠. 반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만족 연립한다고 하면 요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죠? m이 마이너스 4분의 9와 4 사이 이렇게 될 거고요.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두 개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푸는 방법이고, 그죠? 근데 이제 수투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어찌됐건 4차 함수의 이런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았어. 그럼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결국에 x축이랑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제 이 네 개의 점 중에 마이너스 3, 1, 알파, 베타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가 이 방정식의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 그리고 알파, 베타 사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P면 Q에다가 참이 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혹시 요거 이해될까? 그러니까 부등식 이 4차식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고 하면 여기니까,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더 많은 범위를 가지니까, 그죠? P면 Q에다가 참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알파랑 베타가 얘가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던지, 아니면 알파랑 베타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해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인데, 얘네들이 애초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P면 Q에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수투를 배운 사람이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얘가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던지, 그게 이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식을 안 가지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식을 안 가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항상 다 이제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니까 괜찮다고 했고,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뭐 수투 내용은 사실 뭐 알면 좋은 건데, 모른다고 해서 이 문제 못 푸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사실 수투 내용을 많이 까먹으셨으니까 요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다시 그냥 개념만 좀 정리만 해드리면, 요 부등식은 얘가 0보다 큰 부분과 작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구간 나눠서 썼어요. 그죠?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면 얘가 0보다 작았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가 0보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과 1 바깥 붙이라고 하면 얘가 0보다 컸단 말이에요. 근데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이 지대집합이 이렇게 포함 관계가 P가 Q에 포함이 됐어야 되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니까 여기서는 해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만 해가 안 나오면 돼. 여기서 해가 나오게 되면 이 포함 관계가 이제 거짓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x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과 1 바깥 부분만 그래프를 보일 건데,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 1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 아니면 이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꼭지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나머지는 자동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싹 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이제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 괜찮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과 1 바깥 부분만 보는 거니까 얘네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얘는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나 1 대입했을 때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연립해가지고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 1 할 때는 문제가 딱 요거만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이제 항상 만족시키는 뭐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 아니고 하여튼 뭐 이제 최소값이 뭐 어찌 돼야 되는 경우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이제 그 명제랑 어떤 이제 좀 합쳐져서 나오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가능할까요? 해보시고 다음 그것도 명제인가요? 봅시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봅시다. 근데 P는 자 아무데나 막 찍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삼각형은 만들어져 있고 이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18, 6 네, 5대 3대 4대 5죠? 3대 4대 5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그러니까 삼각형 ABC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점 P는 삼각형 내부에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내부에 한 점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하여튼 세 변의 이런 거리가 각각 ABC라고 했는데 ABC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에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 얘기는 P를 내가 일단 뭐냐면 아무데나 막 찍어도 돼. 그러니까 P를 내가 여기다 찍을 수도 있고 여기다 찍을 수도 있고 여기다 찍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얘가 최소값을 가지겠느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생긴 거를 보니까 뭘 쓰고 싶다라는 우리가 지금 절대부등식 단원에서 명제 단원에서 절대부등식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산술기하가 있었고 뭐가 있었죠? 코시바르츠가 있었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도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뭐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려볼 수 있을 텐데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왜냐면 A, B, C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린 게 아니라 P에서 각각 이 변에다가 내린 수선의 그 수선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P에서 A, P에서 B, C까지 다 이어볼게요.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PAB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AB를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 높이는 뭐예요? A죠. 그러면 2분의 곱하기 10 곱하기 A니까 5A네. 맞아요? 삼각형 그리고 PBC는 넓이가 몇이겠어요? 그죠? PCA는요? 근데 마침 보니까 5, 3, 4야 개수가. 보니까 여기도 마침 개수가 5, 3, 4네요. 근데 자,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어차피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수유기의 평균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자 근데 어찌됐건 세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전체 삼각형 넓이는 몇이에요? 24죠. 그러면 5A 더하기 3B 더하기 4C는 24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을 쓸 건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다 적어볼게요. 근데 산술기의 평균도 그렇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렇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항이 2개짜리인 걸 처음 배운단 말이에요. 처음엔 항이 2개짜리 배웠는데 그게 3개로 확장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RPM이나 어떤 거기 나와 있을 때 개념책에 나와 있을 건데 잠시만요. 나와 있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확실히 되는데 산술기의 평균도 아마 될걸요. 근데 그 산술기의 평균은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도 3개짜리가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이 3개짜리다?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생각하시면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3개짜리로 쓴다고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요게 3개도 성립하고요. 4개도 성립하고 5개도 다 해도 다 성립해요. 요거는 이제 제곱은 다 똑같아.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해볼까요? 얘는 요거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 여기는 요거 하나씩 떼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가 2개, 여기는 X가 2개잖아요. A 1개, X 1개 떼가지고 2개 곱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제곱근, 여기도 이거에 제곱근.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자 여기 제곱이잖아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A는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수가 될 일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거의 제곱근이랑 곱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50? 진짜? 다시.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의 제곱근을 곱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제곱근은 루트 5a잖아요. 이거의 제곱근은 루트 a분의 5잖아요. 얘랑 곱해. 뭐가 될 것 같아요? 5죠, 그죠? a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즉 여기는 5가 될 거야. 얘랑 이거 제곱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얘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이런 관계가 만족할 건데 근데 얘가 며칠 했어요? 24라고 했죠.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 그러니까 제곱해서 144죠? 그 24로 나누면 얼마일까? 그러면 얘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다음 함수의 1063 그래요? 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 지금 근데 정의역이랑 공역 다 x예요. 원소 1, 2, 3, 4, 5, 6, 7, 8 8개죠. 근데 치역이 7개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8개 그러니까 화살을 8발 쐈는데 7명이 맞은 거야. 한 명이 몇 발 맞았다는 얘기예요? 한 명은 빵발 맞았어. 그럼 7명 중에서 한 명은 2발을 맞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8명이 화살을 쐈어. 근데 그 중에 2명이 같은 애한테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자 함수값을 다 더했어. 근데 42래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혹시 누가 화살을 2발 맞았을까 알 수 있겠어요? 보라고 하지 않았어? 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 1부터 8까지 다 더해볼까요? 몇일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오늘 너의 눈은
혹시 순서대로 더할 것인가요? 참고로 요거 이제 내년 1학기에 배울 건데요. 1, 2 옛날에 이제 그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빠 가서 보고 하라고 했죠. 이거 보고 나한테 이렇게 자,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보라고 했어요. 이거 다 더할 거예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곱하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101이 나오죠? 꼭 그런 게 몇 개 나오겠어? 50개가 나오니까 이거 다 더하면 5050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보면은 1과 2 사이가 얼만큼 차이나? 1 차이 나죠. 2랑 3 사이가 얼마 차이나? 1 차이 나죠. 그러니까 1씩 커지는 애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숫자를 나열해 놓은 거를 수열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일정하잖아요. 차이가 같잖아.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제 내년 1학기에 배우실 건데 등차 수열 더하실 때는요. 그냥 처음 거랑 끝에 거 더한 다음에 한 개수만큼 곱하고 거기다 2분의 1 곱하시면 나와요. 그럼 내가 1부터 8까지 더하라 했어. 순서대로 더하기보다는 처음 거 하나 마지막 거 하나 더하면 얼마예요? 그거 곱하기 몇 하면 될까? 그죠? 합이 몇이겠어요?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36이에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뭐냐면 하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자, 이 치역의 원소가 8개였다고 하면 그냥 1부터 8까지 골고루 한 개씩 다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F1부터 F8까지 합이 36이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36이 아니라 42가 나왔잖아? 얼마가 커졌어요? 그러면 어떤 숫자 하나가 다른 숫자로 바뀌었는데 6이 커졌단 말이에요. 맞지 않나? 42 빼기 36은? 얼마가 커진 거예요? 6이 커진 거죠? 그러면 자,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로 바뀌어서 6이 커졌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1이 7로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2, 3, 4, 5, 6, 7, 8인데 7이 두 개 나와서 근데 이제 여기가 6만큼 커졌으니까 42가 됐든지 아니면 2가 8로 바뀌어서 될까요? 근데 마침 보니까 다 해서 치역 원소 중 최대값 최소값 차는 6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이 7로 바뀌었어. 그러면 2, 3, 4, 5, 6, 7, 8이잖아요. 그래서 7이 두 개인 거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차 얼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원래는 자, 혹시 방금 거 이해돼요? 진짜 설명 다시 안 해도 돼요? 이번 주 마지막 수업 인증 가야죠. 이번 주에 안 들으면 못 들어요. 네. 첫 번째 경우 뭐였냐면 7이 두 개야. 그러니까 1이 빠지고 7이 두 개 나와서 그러니까 2, 3, 4, 5, 6, 7, 7, 8 이렇게 돼서 합이 42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2가 8로 바뀌어서 1, 3, 4, 5, 6, 7, 8, 8 이런 경우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함수값의 합으로 4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역 개수가 7개이면서 이 모든 함수값들의 합이 42인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건 다 해서 치역 원소 중에 최대값 최소값 차가 6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최대값 최소값 차 얼마예요? 두 번째는요? 7이잖아. 그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될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치역으로는 2, 3, 4, 5, 6, 7, 7, 8 그러니까 7이 두 번 맞은 거야. 이렇게 되시나? 그래서 뭐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요거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a랑 b가 n한테 화살을 같이 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두 발 맞은 애를 찾으라는 얘기야. 몇이에요?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요건 살짝 IQ 테스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은 논리를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다음. 설마 줄줄이? 봅시다. fx랑 gx가 둘 다 2차 함수인데 hx는 a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 대응. 1대 대응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대 함수이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겠죠? 근데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잖아요. 그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겠네요. 해서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다 할까? 네, 일단 봅시다.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로 그릴 거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gx 더하기 b로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fx는 지금 위로 부족이고 gx는 아래로 부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두 개를 이제 뭐 잘라서 따로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다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 문제는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좀 나올 법한 문제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A에서 잘라서 왼쪽 부분만 갖다 그릴 거야. 예를 들면 내가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부분만 갖다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근데 자 만약에 A가 그러니까 이 함수 fx가 y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여기서 잘랐어. 그럼 왼쪽 부분에 갖다 쓰겠다 했으니까 여기를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이러면 1대 대응이 될까? 왜 안 돼요? 위에가 어떻게 뭐가 두 개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대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했었죠? 직선이어야 돼요. 곡선은 1대 함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제 세로로 선을 그으면 교점이 3개가 나오잖아요. 이 세 교점은 뭐가 같아요? 세 점은 x값이 같고, 그러니까 제 정의역은 내가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애들 통째로 다 말하는 거고요. 이 점들은 뭐가 같냐면 x좌표가 같단 말이에요. x좌표 동일해. 그러면 뭐 x는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p, a, 여기는 p,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될까요? b, a, b, b 그러니까 세 점이 x좌표가 같대. 근데 y좌표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함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 p라는 애가 있고 여기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세 명한테 화살을 다 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선을 그어서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그거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함수가 안 돼. 함수가.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두 번째 여기다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런 거 그었어요. 당연히 얘는 그럼 이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오겠죠? 이런 데서. 얘는 y는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a, q, b, q, 이건 c,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이 세 점은 뭐가 같아요? y좌표 같잖아.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함수로 이제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a도 q한테 화살 쏘고 b도 q한테 화살 쏘고 c도 q한테 화살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얘네들은 자, 내가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는 다 교점이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함수는 돼요. 뭐가 안 되겠어? 당연히 1대1 함수가 안 되겠죠. 얘는 함수는 돼. 근데 1대1 함수가 안 될 거 아니야? 왜? 1대1 함수라는 거는 x 하나, y 하나, 그러니까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건데 얘는 y 하나에 3개 x 값이 대응이 됐으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외우셔야 이제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채림 씨한테 계속 이해됐어요를 계속 물어보잖아. 사실 채림 씨가 됐어요라고 하는데도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아직 100% 이해가 잘 안 되셨는데 피곤하신 건지 나중에 집 가서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돼. 이해만 하고 안 외우는 것도 안 되고요. 이해를 안 하고 외우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이해를 하고 외워야 오래 가요. 오래 간다는 얘기가 시험 때까지 간다는 얘기고 하나만 해서는 시험 때 내가 이걸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 이런 거 함수가 되려면 이게 세로선이었는지 가로선이었는지 1대 함수가 되려면 가로선이었는지 세로선이었는지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않고 왜냐면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고 외우시려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래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여러 개가 나오면 1대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대 함수 그래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가로선을 긋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지 알고 싶어 세로선 긋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대 함수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얘는 내가 뭐냐면 a가 만약에 요쯤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여기서 2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1대 함수가 절대 1대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1대 대응도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내가 어디보다 왼쪽을 찾아야 되겠냐면 당연히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이런 어디선가 찾아야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1대 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 꼭지점이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란 말이에요.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만 일단 얘가 여기서 1대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다 할까요? 마찬가지로 자 얘는 표준형 나타내면 요거예요. 그죠? 꼭지점이 1,-2야. 근데 얘는 이제 그냥 얘도 이제 a를 기준으로 자를 건데 근데 얘는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x축과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하고서 자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를 잘랐을 때 얘는 꼭지점이 원래는 1,-2였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1-b, 마이너스 2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뭐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b,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짜서 얘는 이제 오른쪽을 볼 건데 그럼 내가 이런 데서 자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서 일단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a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 꼭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a가 1-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a는 아무튼 이런 범위를 가지고 얘네 둘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될까? 근데 아무튼 알겠어. 근데 그러면 자 내가 얘는 한 이쯤 잘랐어요.
여기쯤 잘랐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볼 거야. 이 부분. 얘는 한 2점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 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 이어 붙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도 이제 a, 뭐뭐 나오는 거고 여기도 a, 뭐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등호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는 동그라미로 그려주셔야 되겠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 내가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x좌표, y좌표 뭔지 몰라. 여기도 y좌표 뭔지 몰라. 근데 자 만약 이렇게 붙여진다고 하면은 요거 1대 함수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가로선 그음표점이 2개 생기잖아요. 1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위로 올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올렸어. 이러면 1대 함수 될까?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일단 1대 함수가 돼. 1대 함수다. 1대 대응이 되려면 1대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1대 함수란 조건 이렇게 하면 만족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되겠다. 이런 조건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 비슷한 거 예전에 풀어봤었는데 얘는 사이에 이렇게 붕 떠버리면 요 사이에 있는 함수값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치역으로 실수 전체가 나올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붙어야지만 모든 y값, 모든 실수 전체 값이 함수값으로 나오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여기는 이제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 같을 때, 여기는 즉 여기다가 a 대입했을 때랑 여기다가 a 대입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한 거에 a 대입했을 때 값이 같을 때. 혹시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렵죠? 결국에 gx 더하기 b라는 애는 요거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동 시킨 거니까 요거예요. 여기다 a 대입하는 거랑 여기다 a 대입하는 거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은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리고 더하기 2a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 이쪽으로 넘겨보면 마이너스 2a끼리는 지우고 1도 지우고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묶어야 이게 이쁘게 묶일까 생각해봤을 때 얘랑 얘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일단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hx가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랑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될까? 즉 0,k가 a 원소란 얘기는 여기 a에다가 0을 대입하고 b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기억이랑 니은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지그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a가 이제 fx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2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제 꼭지점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1대 함수가 될 수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꼭지점보다 오른쪽에서 잘라야지만 1대 함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얘는 꼭지점이 이제 1, 마이너스 b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x축방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시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1대 대응까지 되기 위해서는 요 점이랑 요 점이 이어져서 이렇게 붙어야지만 이렇게 1대 대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 대입한 값과 여기다가 a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겠고 그래서 요 식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0,k야. 그럼 a가 0이고 b가 k라는 거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a가 0이야?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해될까요? 니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야. 일단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요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 넘겨서 a 더하기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3이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일단 요거 두 개 다 만족시켜요. 마지막으로 얘만 만족시키면 돼. a에다가 마이너스 b에다가 4 대입해요. 그러면 얘는 2, 16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야. 0 되는 거 맞아요? 그러네. 0이 되네.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네요. 니은 맞고 이제 디귿 봅시다. 이게 이제 요런 얘가 순서상이 A 원소일 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A가 M이고 B는 B인 거잖아요. 그지? 근데 A가 정수면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가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혹시 요거 이해돼요? A, B 중에서 A가 정수면 A 더하기 B의 값을 갖다가 원소로 쓰겠다. 근데 이제 일단 A가 정수여야 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돼요? 근데 B, A 더하기 B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요식까지 만족시켜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적어놨으니까 요거 좀 여기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을 좀 A가 정수니까 A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A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를 좀 바꿔서 2a제곱 더하기 2b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짝수 근해 공식 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2차는 계속 2니까 2분의 이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여기 b제곱에서 요거 두 개 빼가지고 두 개 곱해가지고 뺄 건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자, 한번 계산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산을 잘했나 b제곱 네 여기가 플러스 b제곱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a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근데 얘가 이제 a가 정수가 되려면 일단 얘가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고 이렇게는 뭔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후퇴합시다. 지우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정수인 경우라고 하면 볼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될 거고 음. 그냥 어차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잖아요. 잘 모르면 어떻게 알아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보라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씩 일일이 해보라고 했죠? A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볼게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까 이제 B가 니은에서 A가 마이너스 1, B가 4인 경우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뭐냐면 여기다가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B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도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예요. B가 0 또는 4가 돼야 돼. 근데 B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면 이거는 만족시키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빨간색 네모 칠게요. 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마이너스 1, 0이면 마이너스 1, 0이면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 1, 4면 둘 다 되니까 아까 마이너스 1, 4가 됐었던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족시키는 거 일단 마이너스 1, 4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A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살대로 대입해볼게요. A다가 공간이 없네. 잠시만 이거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아니다 잠시만요. 이쪽으로 옮기고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A에다가 이거 지우고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B는 4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을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B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B 그러니까 마이너스 6B 그리고 8, 6 더하기 6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근해공식 써서 풀어보시면 B는 3 풀마 9에서 6 빼니까 루트 3이에요. 일단 이제 여기에 루트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A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요거 만족시켜요. 근데 요거까지 만족시키려면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3 풀마 루트 3이에요. A 더하기 B는 1 풀마 루트 3이잖아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플러스 루트 3을 꽂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는 3 플러스 루트 3이어야 돼. 이런 경우 돼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B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2B 하니까 마이너스 8B가 될 거고 여기는 18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16이에요. 는 0. 이러면 B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자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 이거 만족시키고요. 두 개 더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러면 왠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4면 자 B제곱 여기 마이너스 8B 그래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0B 그리고 여기는
32 마이너스 2니까 30이요. 자, 요거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B가 해가? 풀어본 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해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제 허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A, B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허수는 안 볼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A에다가 이제 어떤 정수들을 대입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B 값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A가 이제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A가 마이너스 4부터는 허근이 나.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5일 때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될 수 있는 생각이, 얘를 B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서 여기 이제 2B로 끄면, 그리고 이렇게 얘를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얘를 판별식 쓰면, 네, B의 개수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요거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1과 I 마이너스 1과 A 플러스 3, 그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음수예요. 근데 밖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기 때문에, 즉 A 값이 1과 마이너스 3 사이면 얘가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든지 아니면 중근 가지든 어찌되건 실근을 가져. 즉 B가 실근이 나와요. 근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든지 또는 A가 1보다 크면 B는 허수가 나와요. 허근이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제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발견하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냥 A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다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하나씩 그냥 대입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A가 이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여기서부터는 다 B가 허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안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2,3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3,4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다 쓸 거는 얘네들의 합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죠.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디귿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이제 맞아서 근데 뭐지?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맞는 복이었죠. 뭐냐면 이제 잘못 봤네. 0,k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잘못 봤네. 쏘리.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될 듯. 이렇게 해보시고 한 두 개만 더 할까요? 1071 지선 1071 제림 아무튼 요거 이게 지금 시단계 애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애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못 풀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집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풀어보세요.
봅시다. fx, gx가 있고요. 요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얘는 f 안에다가 g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얘는 f 안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gx랑 x랑 그냥 같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밖에 없을까요 혹시? 근데 이제 보니까 fx가 2차 함수야. 근데 2차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제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다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뭐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꼭지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2차 함수 그래프는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좌우가 대칭이요. 꼭지점을 지나는 축에 대해서. 그 얘기는 내가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어. 이런 점이 나왔다 해볼게요. 꼭지점 왼쪽으로 이만큼 갔어. 이런 점이 나왔다 해볼게요. 이 두 점은 무조건 뭐가 같아요? y제곱 같겠죠. 여기까지 다 할까? 즉 꼭지점을 제외하고서는 똑같은 값이 두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내가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야. x는 이 포물선의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좌우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gx랑 x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하면 또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gx랑 그냥 x랑 같던지, 두 번째 gx랑 x가 x는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든지. 근데 이 얘기는 gx랑 x의 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구했죠? 그죠?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1이면 두 개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고, 즉 gx 더하기 x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정식이 이제 참이 되려면 gx가 그냥 x랑 같든지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같든지. 여기까지 다 할까요? 근데 gx는 그래프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이 인차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충 아이고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근데 지금 여기가 a가 껴있기 때문에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꼭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 근데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1,a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a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 얘기는 실근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빵개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한 개 나오든지, 아니면 빵개 두 개 이렇게 나오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요거는 결국에 뭐랑 같아요? gx는 x, y는 gx랑 y는 x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방정식이랑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y는 gx랑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프에다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두 개 그려놓고 이 그래프가 얘네들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끔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지우고 제가 x축 y축 그린 다음에 y는 x랑 y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둘 다 그려볼게요. y는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y 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될까요? 근데 얘는 이제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 x좌표는 이제 x는 꼭지점 x좌표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언제 두 개가 될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여기 어디선가 접하게 되겠죠? 그 접할 때는 순간 접할 때는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교점이 아직 두 개는 아니죠. 맞아요? 더 내려갑시다. 더 내려가다 여기서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순간 그때부터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쭉 더 내려가다가 계속 두 개다가 얘랑 접해. 교점이 원래 여기 여기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생기면서 교점이 세 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 그죠? 즉, 요 2차 함수가 이제 기준이 언제가 기준이 될 거냐면 얘랑 접할 때랑 얘랑 접할 때 그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결국에 이제 그럼 요 2차 함수가 y는 x랑 접할 때 요 2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접할 때에 각각 a 값을 구해서 그 사이의 값을 a의 범위로 써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혹시? 이해돼요? 해보셔요, 그럼.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저 1072번은 풀었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진짜? 요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 fx 있잖아요, fx. 그러면 요거 합시다. 요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더 할게요. 요게 이제 요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네, 봅시다.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fx랑 k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시간이 4개가 되도록 이제 결국에는 요 방정식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얘는 y는 fx 그래프랑 y는 kx 더하기 1 두 함수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4개가 되도록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k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 결국에 얘는 그냥 1차 함수니까 y는 kx 더하기 1은 1차 함수니까 그냥 이제 그릴 수 있어. 직선 그리면 되니까 fx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마찬가지로 보니까 fx가 다 곡선이 없고요, 다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합성한 것도 결국에는 곡선이 나올 수가 없겠죠. 직선이 될 거야, 직선이. 그죠? 그래서 그 직선이면 내가 직선 그릴 때 점이 몇 개 필요해요? 그럼 내가 그냥 점을 두 개씩, 그러니까 그 끝이 되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직선은 아니고 선분이잖아요. 끝점만 알아내면 그 사이는 그냥 직선을 일직선을 이으면 되니까. 그래서 끝점만 알아낼 거예요, 끝점만. 근데 이제 보니까 fx가 구간이 두 가지죠. 두 개로 나뉘게 되겠죠. 0과 1 사이. 그러니까 이제 x가 0과 1 사이일 때랑 1과 3 사이일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맞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f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을 건데 그 fx가 언제 0과 1 사이, 언제 1과 3 사이 값을 가지게 될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래프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자 1이 한 이쯤 있을 거예요. 이게 쭉 그어. 그러면 자 얘네들은 함수값이 1과 3 사이 값을 가져요. 이런 애들을 다시 fx에 집어넣어야 되는 요 구간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맞아요? 얘네들은 함수값이 0과 1 사이 값을 가져.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fx에다 집어넣을 여기에, 그러니까 요 구간의 계산 방법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기준점이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래서 구간의 총 4개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자 봅시다.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요 점? 예. 자, 요 삼각형 닮은 맞아요? 닮은 비 몇 대 몇일까? 여기도 1대 3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1이 몇일까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몇일까요?
그죠? 3분의 2죠. 그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x, y좌표 2예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은비가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1대 2가 되겠네. 요 길이 몇일 것 같아요? 요 길이? 그럼 여기 x좌표는 몇일 것 같아요? 그러네. 될까요? 그럼 나는 이제 구간을 4개로 나눴어. 0과 3분의 2, 3분의 1, 3분의 2와 1, 1과 2, 2와 3 사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점만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x다가 0 대입할 거야. 그러면 여기 x랑 fx랑 fx 다 이게 적으시면 돼요. x에 0 대입할 거야. f0 몇이에요? 3이죠. f 안에다가 3 다시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이제 결과적으로 난 x에 0 집었는데 2가 나왔기 때문에 0,2에다가 점 찍으면 돼요. 여기다 그래프 여기다 그려볼게요. 0,2에다가 점 찍을 거고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0,2 여기서 출발할 거야. 빨간색으로 갈게. 빨간색. 그리고 자 x에다가 이번엔 3분의 2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f 3분의 2는 얼마예요? 1이네. f 안에 1 들어가면 뭐 나와요? 여기 나오네. 그러면 3분의 2,0 이제 한 이쯤 요쯤 해서 여기다 점 찍으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으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 자, 그 다음으로 구간에 이제 경기가 되는 점이 x는 1이죠. 자, f 안에 1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1, 결과적으로 1,3에다가 점 찍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 일직선을 이으시면 되겠고. 자, x에다가 2 집어넣읍시다. f2 얼마? f1 얼마?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2,0에다 점 찍고 여기는 이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3 대입합시다. f3 얼마예요? f2는? 그러면 3,1에다가 점 찍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하여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근데 이제 그때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내가 x에다가 0부터 3까지의 값을 쭉 차례대로 쭉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0 처음에 0 대입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fx가 3이 나와. 그죠? 그거를 다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결과적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는 f에다가 3부터 뭐 2.9, 2.8, 2.7, 2.6 이런 식으로 쭉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fx가 집어넣는 애들이 0과 1 사이냐 1과 3 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얘는 이제 어떤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될까요? y는 kx 더하기 1이면 y 절편이 얼마예요? 1이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k니까 0,1을 지나고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교점이 언제 4개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지금 교점 몇 개예요? 3개 안 되죠. 언제 교점이 4개가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 작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작아져서 쭉 작아지다 보면은 일단 처음으로 여기 3,1을 지나게 되겠죠. 이때 3,1은 우리가 이제 x의 값으로 3을 쓸 거기 때문에 3,1도 이제 쓸 거고요. 교점 이때 순간 몇 개야? 4개네. 그러면 이때부터 4개가 돼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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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되다가 딱 이렇게 2,0을 지나면 교점 몇 개? 3개네요. 그럼 3,1을 지날 때랑 2,0을 지날 때 당연히 이때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나요?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 세로선 중에 기울기가 없는 거 세로선인데 한 번 더 해야 될 듯. 자,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얘 식으로 표현하면 y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얘 기울기 0이에요. 얘 식으로 표현하면 x는 뭐뭐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기울기가 없어요. 정의가 안 돼. 정의가 기울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요때를 기준으로 이제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k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으면 사실 0도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k값 0도 쓸 수 있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뭐 이런 근데 왜 굳이 빼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뭐 이렇게 됐으니까 b가 얼마겠어요? b b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하는 건데 요거 거는 여기 아닐까요? 요거 그러니까 자 이때 기울기 0이고 이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랑 뭐 사이 값을 가져야 돼요? k가 b가 몇이겠어요? 그죠? a가 그 b 빼기 a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곡선이었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뭐 2차 함수가 껴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면 정확하게 그리려면 직접 다 합성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합성된 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근데 대충 눈대중으로 그린다고 하면 합성 안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부터 그냥 차례 하나씩 다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가 그래 직접 다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컴퓨터는 일일이 다 찍어요. 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